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2%대로 밀렸던 코스피가 지금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조금은 위안이 되는 이슈로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미 연준발 긴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베이징에서도 추가적인 도시 봉쇄 조치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해안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월 수치인 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차질의 물가 상승 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공요금 대책 등이 얘기되고 있지만 바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 요인 등이 당분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뿐만이 아니라 금리, 주택 등 가격 전망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하면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죄송합니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넘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달 136이었던 지수가 141로 5포인트나 오른 것은 그만큼 상승 전망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뜻인데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며 한 달 사이 10포인트 높아진 1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4월 소비자 심리지수인 CCSI는 103.8로 3월보다 0.6포인트 올라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 판단,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오른 반면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 관련 모집
불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같은데요. 보험사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민원 건수가 33건으로 전년의 26건에 비해 24% 늘어나 생명보험사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환산민원 건수가 늘어난 생명보험사는 농협생명을 비롯해 KDB생명 15.7%, KB생명 7.6%, ABL생명 0.6%뿐이었고 나머지 생보사들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신한생명은 지난해 환산민원 건수가 무려 32.6%나 감소해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으며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환산민원 건수가 23.6%, 27% 감소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약 30건으로 전년의 25건에 비해서 16.8% 늘어 민원 최다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순으로 민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환산민원 건수가 16.4% 줄었고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전체의 54.3%였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전체의 47.4%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관련 민원 고객은 주로 보험 설계사 등을 통한 모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추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견해차가 커지면서 발생한다며 보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는 여전히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상품 설명서나 보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내용을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4월 중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관련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회의에 참석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은 철강이나 섬유 등의 업종이 CPTPP 가입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같은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 공급망에 우리나라가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나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 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CPTPP 가입으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계나 정밀화학 등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정 부분 부담이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CPTPP 가입된 나라의 그 강세 때문인데요. 이 CPTPP 가입국의 대다수는 농축수산업이나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해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데요. 정부가 2013년부터 TPP 가입을 추진을 내세웠지만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도 관련 동종업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이나 인력, 융자 등 디지털화, 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CPTPP 가입에 따른 장단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흐름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참 많이 좋지 못한데요. 저희 캐스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대 시장은 모두 1%대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봉쇄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2,63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615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삼성 SDI와 또 셀트리온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89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지만 현재 893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락하는 업종수가 상승하는 업종수 대비해서 5배가량 많기 때문에 체감하는 낙폭이 상당히 짙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2,72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4,15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개인이 또 매수 전환을 해주었는데요. 개인이 현재 2,24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90억 원, 631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스주들이 장 초반부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스주들의 이런 상승세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서인데요.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러시아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선물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2.54%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55%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는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GSE도 현재 29%대 급등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나치게 커진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최근에 게임주들의 부진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년새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거나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신작도 부재한 상황에서 또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게임주들에게 보수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장주인 펄어비스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의 낙폭이 다소 짙게 나오고 있는 것도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현재 5%가 넘는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5%대 급락 보여지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현재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대기업의 R&D 투자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중 단연 1위는 삼성전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1%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무서운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펄어비스 앞서 살펴봤듯이 25%대 하락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스티 반도체 전문기업이죠. 관계사인 예스파워 테크닉스 지분 전량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급락 보여지고 있고요. 골드NS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고 거래가 재개가 된 이후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LNK 바이오메드 오늘 급등 보여지고 있는데요. 높이 확장형 요추용 케이지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곡물값 상승에 올해만 벌써 8번의 상한가를 터치를 한 종목이죠. 오늘도 소폭의 상승이 보였지만 장중에 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간 너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곡물 가격 상승이 실제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7%대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12만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마니커가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3월 생산자 물가 발표에서 닭고기 가격이 7%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닭고기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니커도 현재 7%가 넘는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동반 상승 보여지고 있죠. 유플라이마에 대한 품목 허가를 2020년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승인을 받고 7월부터는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38%의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가 기관이 사는 종목은 분명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 이 시각 수급 특징 중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오늘 어떤 매수 강도도 뭐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하지만 그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가 기관 쪽에서 계속 그전부터 순매수했던 종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수급 특징주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연이은 지금 시장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을 계속 좀 몰리게 하고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 분석 결과에서 이 면역 반응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심을 지금 모아주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접종률도 상승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방 수요가 좀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안정성 우위가 확보될 경우에는 매출 가시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휴미라의 그 개발사인 이 에브비가 출시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빠르면은 내년 7월이죠. 유플라이마를 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셀트리온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유플라이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지금 유럽 쪽에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도 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큰 무리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 바이오 헬스 육성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수위원회가 이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수립했다라는 게 나와주면서 우선 오랜만에 최근에 좀 바이오 대학 종목을 중심으로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또 궁금한 상황인데요.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쪽일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동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우선은 지금 현재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목표했던 수주의 거의 30% 이상을 좀 채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1분기 이후에도 역시 유가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유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상향이라기보다도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화공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화공 플랜트에 대한 수주 부분은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 같은 경우는 동남아 중심 쪽으로의 이 파이프 라인들이 좀 대기 중인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전에 이런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부분은 더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2분기 때 동남아 쪽에서의 프로젝트 수주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 우선 그 증권사도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또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죠. 골드스타일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서 안녕하신 거 맞으시죠? 별로 안녕하지 못하네요. 예,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이슈들을 뽑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 2위 기업이죠.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장 초반에 급락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그 급락세를 조금은 올린 상황인데 먼저 이 주요 내용과 주가 흐름부터 봐주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금일 장중 40만 원 아래를 하회하다가 일부 시장 반등과 함께 일부 반등에서 현재 약 한 3%대 하락으로 약 41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날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한 187만 주가 이제 보호 예수에서 해제됐는데, 이는 전체 주식 대비 한 1% 남짓되는 물량이고요. 현재 상장 3개월 차인 오늘 187만 2,911주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이게 이제 금일 시장 하락으로 연결되었고, 또 심리적으로 이것이 주식시장에 대량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우려로 전일에는 2% 급락, 그리고 금일도 최대 6%대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즉 6개월 확약 물량이 또 약 한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또 해제가 되는 만큼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후도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심리적 우려와 실제 매도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모가인 30만 원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앞서 과거에 LG에너지 솔루션의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됐던 지난 2월 28일 주가가 또한 1.9% 하락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금일 또 중국 봉쇄로 인한 어떤 성장 우려와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시장 하락하는 부분이 이런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 보호예수 해제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폭을 좀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 주주들이 이렇게 물량을 좀 내던질 이유가 좀 적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1분기 매출이 4조 3,423억, 영업이익이 2,589억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4% 거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견조 등의 힘이 시장 전망에 웃도는 실적을 거뒀음에도 그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여러 러시아 사태에 따른 부품 수급난 등이 이러한 영업이익 하락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감소는 맞는데 사실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오히려 양호하게 나온 만큼 좀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최근 들어 배터리 기업들은 니켈, 리튬 등 그런 원재료 가격 급등과 또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과다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올 초 배터리 업계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완성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출하가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그런 원통형 배터리 성과가 전체 성적은 아무래도 좀 견인해서 이런 나름 양호한 성과가 나왔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뭐 테슬라 등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 중인데 그 1분기 원통형 배터리 영업이익만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70% 이상 달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자재 가격 인상, 뭐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문제 등은 영업이익 감소는 뭐 예상했으나 그러나 원통형 배터리 부분의 우수한 성과 등으로 예상보다는 훨씬 좀 양호한 어떤 영업이익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LG엔솔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선방한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LG에너지엔솔은 올해 매출 목표를 19조 2천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도 단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 투자 계획도 밝혔고요. 올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뭐 거의 한 7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뭐 북미 쪽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 회사 측은 북미 지역 합작법인 및 단독 공장 신설, 특히 증설과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원통형 생산 라인 증설 등으로 다양한 어떤 신규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뭐 전체 투자 예상 규모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올해 매출 규모도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늘려서 19조 2천억으로 이렇게 최근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좀 앞으로 좀 어떤 호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또 진행한 컨퍼런스 홀에서 이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뭐 2분기 매출액도 2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 뭐 비록 경영 환경이 좀 불확실한 건 맞는데 뭐 주요 이제 거래처의 신차 출시 효과와 EV용 원통형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목표를 달성한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매출만 잘 나오는 몸집만 키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진도 잘 나오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뭐 메탈 수급 및 원자재 가격 변동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재료 공급 업체들과 뭐 장기 공급 계약 및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다양한 그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와 여러 가지 또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제 생각에도 현재 최악의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양호한 영업이익과 더불어 향후 원자재 장기 공급을 통한 뭐 안정성 확보, 그리고 어떤 제품 경쟁력을 위한 연구 개발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또 글로벌 원자재 수급난이 일부 완화까지 된다면은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더 우수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혔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고 관련주에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예, 뭐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기차 제조회사인데요. 뭐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전부 이제 전기차로 막 바꾼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북미의 점차 이제 순수 전기차 생산을 늘려서 올해 2025년까지 오는 25년까지 미국에 뭐 한국 돈을 약 9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 미국 전기차 점유율을 11%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만큼 뭐 원가의 40% 안팎을 담당하는 알려진 뭐 이제 배터리 현지 조달은 필수적인데요. 뭐 대표적인 수혜 회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또 중국의 CATL 등 이런 업체가 있겠죠. 모두 북미 생산기지 신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이런 배터리 현지 조달 위에 누가 손잡게 될지 또 큰 관심이 이제 끌 수밖에 없는 이목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공장의 위치가 아무래도 가까운 SK온이 좀 유력하다 보고 있고요. 뭐 관련주로는 SK I 테크놀로지나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100% SK온과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LG 솔루션이 뭐 여러 미국과 뭐 유럽 지역으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고, 대규모의 현지 합작 공장 증설 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꾸준하고 우상향하는 어떤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GM, 폭스바겐, 테슬라 여러 가지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수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런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관련주들 앞으로 향후 꾸준한 수혜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을 하던 거였고 2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는 시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중국의 CALT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높습니다. 다만 7월 달에 오늘보다 더 많은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언제쯤 주식을 사면 좋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CATL이랑 좀 몸집 차이가 있어서 CATL은 순이익만 거의 뭐 3조 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수배가 넘는 수치인데 뭐 내년까지는 당장 어떤 CATL을 막 상회하고 뭐 이렇게 1위로 당장 등극하고 이런 부분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CATL 경우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수율 하락과 또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장기적인 어떤 갈등 뭐 중국차 시장의 둔화 가능성이 이렇게 상존하면서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장기적 성장성에는 더 우수할 거라는 저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악재는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글로벌 경기 침체, 긴축 이슈, 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문제, 차량 반도체 공급 문제, 또 아까 말씀한 그런 보호예수 물량이 또 남아있죠. 그에 따른 오버행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총이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인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렇게 매수한다고 올라간 종목은 아니고요. 대형 외국계 자금이나 뭐 기금에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긴축 기조로 인한 통화량 축소나 시장 리스크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담아간다면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말씀하신 것처럼 몸집이 좀 커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 섹터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쪽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굉장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뭐 LNF를 좀 꼭 뽑고 싶어요. LNF라는 종목이 이제 굉장히 이것도 좀 시총이 일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이제 양극할 물질, 필수적인 물질 생산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도 1조 4천억 규모의 그런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급락에 따른 어떤 과다 낙폭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다 낙폭 조정 구간을 이용한다면은 최근 어떤 1년 내 신고가 형성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부 주도 배터리 사업 활성화가 아무래도 기대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 사업 지속적인 정부 주도 민관 포괄적인 활성화가 투자와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주 공급 계약이 실제로 돼 있는 LNF 같은 그런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이 기업도 충분히 신고가 형성하면서 저는 수익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 섹터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꼽으셨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스타이스의 박철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켓 로드맵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국 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네네.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네. 좀 심장이 쫄깃쫄깃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코스피 지수가 2%대로 내리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
발표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거지만 사실 그 현지의 언론들의 주요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올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FOMC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경계감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오늘 보면 알파벳이 매출은 23% 올랐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이 23% 늘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마만큼 강력한 긴축 정책을 FOMC 회의에서 논의하고 50bp를 확정하느냐. 네. 그래서 잘 오늘 뭐 뉴욕 증시에 관한 기사들을 잘 보면 공통된 얘기가 나오는데 3회 연속 50bp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한꺼번에 75bp 5월 달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지금 뭐 충돌했는데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면 이 위험 자산에 지금 우리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안전 자산으로 이제 옮겨 타야 돼. 이 논리들이 굉장히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보면요. 수급도 굉장히 적어요. 유통량이 적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떨어지는 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포지션 청산하는 헤지 펀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경기도나 실질적으로 이거 시장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이걸로 우리가 이 등락을 하락을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잘못 잡을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저는 5월 9일까지 왜 5월 9일이냐? 네. 그날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사건은 한 번에 변곡점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5월 9일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연준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고요. 전체 큰 흐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가 50bp를 무난히 시장과 소통하느냐에 여러분들 방점을 두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알파벳의 매출이 23%나 늘었다. 굉장히 잘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진 거 이거는 또 다른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주요 증권사들은 2분기 이후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또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입니다. 예. 이게 어닝 쇼크인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처럼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좀 빠졌어요. 네. 자, 이것도요. 그냥 실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의 지금 큰 흐름은 채권으로의 이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물이 2.98에서 2.72로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자, 뭐 채권은 잘 아시겠지만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거길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파벳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무감을 의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애플도 어닝 퍼 쉐어가 2달러대에서 지금 1달러 중반으로 지금 떨어지는 등등. 실적은 다 플러스 났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을 더 할 것이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알았던 그런 부분들의 성장 궤도를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경계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지 실적 갖고는 지금 크게 주가에 지금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 뭐가 이제 얘기가 되냐면 자 20% 정도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장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입에 있냐 없냐 갖고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이 하나 떨어진 것 같고 가을이 온 걸 알아야 돼요.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죠. 네.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거꾸로 떨어지는 진짜 아름다운 조합을 봐왔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위험 자산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라고 보시고요. 네. 자, 인플레에서는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굉장히 혼란한 신호들이 오지만 인플레이션 장에서는 여러분 뭐 죽기 살기로 여러분 실적 갖고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혼돈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적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결정력과 가격 전가력을 어떻게 갖고 나는데 자 실적으로 여러분 네. 승부를 하셔야 되고요. 미국 서학 개미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제 동학 개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환율로 또 승부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단순한 장이 왔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고 또 그럴까 말까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을 거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판단 기준을 환율 그리고 실적에 두시고 그리고 시작을 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 둘씩 넣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아까 말씀드린 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 중에 네. 하나가 중국 이슈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령을 확대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저는 뭐 1.5% 이상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뭐 상해 봉쇄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벌써 중국 GDP 계산해 보니까 0.3이 빠졌어요. 그러면 연간에 0.5, 0.6에서 1.7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지금 5.5 지금 한 것도 지금 겨우 맞췄잖아요. 뭐 겨우 맞춘 것도 아니죠. 1분기 4.8%가 나왔으니까 힘들어 하는데 자 여기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를 잡아가는 부분인데요. 자 상해가 이제 북경으로 옮겨 타고 있잖아요. 상해하고 북경하고의 여러분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상해는 해외 기업이 많습니다. 북경은 국내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에서 봉쇄가 일어나고 하면 뭐 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10월 달에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해고 봉쇄를 해야 되는지 20년 9월 달에 이제 선언을 합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최초로 이 코로나를 이긴 나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지금 계속 가는데 빠른 지금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이 정치화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중국이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뭐 MLF라든가 LPR 등 금리에 대한 좀 인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인프라 얘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이 1%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뭐 진짜 빠지지 않는 0.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중국의 선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정치 경제에 조금 이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도 많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진핑의 생각은 상해가 경제 수도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북경으로 옮겨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경이 정치와 경제에 아주 본질적인 수도로 재탄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상해에 지금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 북경에도 거래소가 오픈이 됐잖아요. 조금씩 북경 거래소 중심, 아까 말씀드려도 국내 기업 중심의 진흥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경 거래소 쪽에 여러분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네. 지금 흐름에는 굉장히 좋은 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조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진짜로 경기가 후퇴를 한다든가 이러면 경기 부양책을 가는데 부양책은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프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프라가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인프라, 철도 깔고 도로만 깔고 이런 거 플러스 네. 5G, 6G에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놓을 수 있는 인프라 두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인데 일단 지금 막 뭐 금리 우대하고 이렇게 완화 정책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정책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효과가 나려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습니다. 10월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이 시진핑의 생각이고 그쪽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요. 중국과 한국의 이 증시는 지금 뭐 너무나 지금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국과의 그런 상관관계에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1250원도 넘어서 오늘은 또 어제보다 11원이나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던데 먼저 환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건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건지 좀 봐주시고요. 네. 또 원장님께서는 이런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해안까지 좀 듣겠습니다. 뭐 환율 올라가는 게 주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격을 금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달러의 가격인 금리를 지금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하는 한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에 지금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면서 우리가 치고 나갈 부분들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책의 어떤 여유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얼만큼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근데 어저께는 참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어저께 금리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정부 네. 당국에서.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빨랐어요. 빠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외환시장의 유통량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평균 570억 달러를 가야 되는데 이게 655억 달러, 한 뭐 80억 달러 정도 지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자,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 그러나 달러의 가격인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 부분 조금 많이 우리가 길게 좀 봐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1,300을 지금 사실 상한가로 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고점이 돌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환율 이건 진짜 신의 영역이거든요, 환율은.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일 3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변한지 선물까지 보시면 환율이야말로 국내의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갖고서 외국인 수급이 결정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1일 3강, 1일 3환율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타이밍 좋은 투자하는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있어서 경계감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5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 앞서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네. 다시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증시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이제 일단 달러 강세가 일단 여러분 이제 책상 앞에 써놓으셔야 돼요. 달러 강세. 그러면 네. 달러 빚이 많거나 유가 이런 거 올라가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이 실업들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달러빚 많은 회사들은 여러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지금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이벤트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FOMC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달러 환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굉장히 좋은 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기간 5월이라고 제가 감히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5월 달이 또 우리에게는 기대감을 높이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2% 내지 3%가 항상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완화적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뭐 우리가 뭐 취임식도 5월 10일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자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조금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나 가져가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금을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 한 표 지금 하시죠. 뭐 지금 인플레 시장에서는 무조건 현금은 30%거든요. 그거보다 30%보다는 조금 더 네. 많은 양을 여러분들 바꾸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사고 다발 구간에서 여러분 뭐 계속 투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일일 일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환율 그래프 그다음에 실적을 나왔는데 실적에서도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셔야 될 부분은 그 산업 내에 마켓쉐어 1등 내지 2등이 가장 안전한 지금 부분들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꼭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우리 오늘장 내일장 여기 잘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컬럼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